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도에 출시가 된 카메라를 한꺼번에 정리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카메라가 나왔는지 타임라인으로 알아보시죠. 올해 1월에는 라이카 M11과 캐논 EOS R5C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라이카 M11 같은 경우는요, 60메가픽셀 BSI CMOS 센서 풀프레임 카메라로서 라이카의 그 M 시리즈답게 카메라 전체적인 디자인은 전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만은 특히 안의 구성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바디입니다. 터치스크린 광학실 뷰파인더 ISO 5만 매뉴얼 포커스로 영상은 안 찍힙니다. 배터리 용량이 업그레이드 되었지만은 라이카인 만큼 가격 또한 어마어마하죠. 감성적인 느낌을 원하신다면요, 라이카 카메라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캐논 EOS R5C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시네마용으로 나온 카메라로 45메가픽셀 8K 60프레임 전자식으로는 20장까지 연사가 가능한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SD, CF 익스프레스 타입 B로 사진용과 영상용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한 HDMI가 아직까지는 마이크로고요. 그러나 캐논이 또 자랑하는 듀얼픽셀 CMOS 오토포커스 2로 아이포커스, 동물, 하이프레임 레이트, 그 다음에 13개 커스텀할 수 있는 버튼, 특히 시네마 바디인 만큼 제일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발열 문제였는데 액티브 쿨링 시스템으로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형식으로 발열의 염려를 줄였습니다. 2월에는 올림푸스 시스템 OM1과 파나소닉 루믹스 DC GH6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올림푸스 OM1은요, 20메가픽셀 마이크로 포 서드 바디로 회전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며 전자식으로 초당 120장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ISO도 최고 102,400까지 가능하고 4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SD 듀얼 슬롯이고 우측 손떨림 보정까지 가능합니다. 오토포커스와 손떨방 업그레이드로 간편하고 손에 쫙 달라붙는 올라운드용 카메라며 간단하게 여행을 다닐 때나 손으로 들고 찍을 때 좋은 카메라입니다. 파나소닉 루믹스 DC GH6는 25메가픽셀 마이크로 포 서드 바디로 ISO는 25600, 전자식으로는 초당 75장까지 찍을 수가 있고요. 콘트라스트 오토포커스를 자랑하며 5.7K 6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우측 손떨방과 얼굴 인식 오토포커스 듀얼 메모리 카드로 SD와 CF 익스프레스를 호환하고요. 다양한 비트레이트와 코덱을 서포트하면서 저예산으로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카메라로 사진용 카메라보다는 영상용 카메라이기에 사진으로는 조금 아쉬운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3월과 4월은 조용하다가 5월에 캐논 EOS R10, 캐논 EOS R7 후지필름 X-H25가 출시가 됩니다. 5월에는 캐논이 히트를 치죠. 캐논 EOS R10은 24메가픽셀 APS-C 센서 R바디로 회전형 스크린으로, 그 다음에 ISO는 32000, 전자식으로는 23장 연사, 듀얼픽셀 오토포커스 2, 아이 오토포커스, 동물, 조류, 차량 오토포커스까지 자랑을 하고요. 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USB-C 타입으로 SD카드를 호환하고요. 전자식 손떨림 보정과 오토포커스 트래킹이 있고 이미지는 6K 오버 샘플링으로 고해상도 파노라마 샷까지 입문자용으로 나온 카메라입니다. 미러레스 카메라가 어떤 느낌일까 알고 싶은 분들은 캐논 R10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캐논 EOS R7은 숫자로만 봐도 R10보다는 스펙이 좋을 것 같잖아요. R7은 크롭 센서의 4K 영상뿐 아니라 사진으로도 밸런스가 잘 맞은 카메라로 나는 아마추어는 아닌데 조금 다음 레벨로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32메가픽셀 APS-C 센서 ISO 32000, 전자식으로는 30장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2, 4K 60프레임까지 찍히는 카메라로 7K 오버 샘플링 이미지를 담아냅니다. 기본적인 스펙은요, R10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지필름 X-H25는 고속 화상 처리 엔진을 탑재해서 고속 연사, 동영상 성능을 실현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26메가픽셀 4K 120프레임 및 6.2K 30프레임으로 찍히며 인터널 프로레스 422와 7스탑의 아이비스를 자랑하는 카메라입니다. 특히 전 모델보다 오토포커스 기능이 향상되어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물 트래킹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니콘 Z30을 출시를 하였지만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아직 캐논 R7과 R10에 가려져서 니콘이 드디어 출시를 했다라는 카메라였지만은 기대치보다는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0메가픽셀 APS-C 센서이지만은 뷰파인더는 없습니다. ISO 51200까지 커버 가능하며 연사 초당 11장,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 아이오토포커스, 동물, 동영상 아이오토포커스까지 가능하고 4K 30프레임 무음 촬영과 125분 장시간 동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역시 입문자를 위한 카메라이기도 하지만은 브이로그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카메라라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또 조용하다가 9월에는 하셀블라드 X2D 100C 후지필름 H2 소니 FX30가 출시가 되면서 소니가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하셀블라드 X2D 100C부터 보면은 1억 화소를 자랑하며 틸트형 터치스크린을 가지고 있으며 위상차 오토포커스에 CF 익스프레스를 호환하면서 우측 손떨림 보정까지 있습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15스탑으로 그 다음에 1TB SSD 내장이 되어 있고요. 라이카 카메라와 같이 가격은 1000만원이 넘어가는 아주 고가의 카메라이기에 프로페셔널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지필름 XH2는 40메가픽셀 APS-C 크롭 바디로 ISO는 51200, 연사는 초당 20장,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로 아이, 동물, 조류, 차량, 비행기까지 오토포커스가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8K 3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하고요. SD카드와 CX 익스프레스 카드가 호환이 됩니다. 이 카메라는 입문자용보다는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신 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만한 카메라 바디입니다. 그리고 바로 소니 FX30이 있습니다. 26메가픽셀 4K 120프레임 촬영 시간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일반적인 숫자로는 115분이고요. SD카드와 CF 익스프레스 타입 A의 그 메모리 슬롯과 HDMI 출력이 가능한 바디로 손떨림 보정뿐만 아니라 슬로우 모션이나 그다음 초점 추적이나 냉각 시스템까지 해서 발열을 낮추려고 노력한 바디입니다. FX 라인은 사진보다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는 바디이죠. 소니는 계속해서 10월에 소니 ZV-1F 그 다음에 소니 α7R5를 출시하면서 α7R 시리즈를 기다리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었죠. ZV-1F는 전 모델인 ZV-1을 살짝 터치함으로써 나온 듯한 바디로 그 입문자나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 바디입니다. 20메가픽셀 1인치 센서로 연사 초당 16장, 콘트라스트 오토포커스, 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전 모델과 같이 보케 버튼, 제품 쇼케이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세로 촬영을 통해서 다른 소셜미디어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소프트 스킨 효과로 얼굴 톤이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출시된 카메라는요, α7R5입니다. 이 카메라는 액정이 틸트도 되고 스위블까지 되면서 61메가픽셀 풀프레임 초당 10장을 찍을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오토포커스, 그다음에 아이, 동물, 동영상, 조류, 차량, 비행기, 곤충까지 오토포커스가 있습니다. 8K 24프레임 영상과 SD CF 익스프레스 타입을 사용 가능하면서 안티 플리커나 무음까지 촬영 가능해지면서 소니 α7R 시리즈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카메라가 사진용인지 영상용인지 참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엄청난 스펙의 보유자입니다. 그리고 소니 α7R5와 같은 날에 OM 시스템 OM5 또한 출시가 되었는데요. 20메가픽셀 마이크로 포 서드 센서로 ISO는 25600, 전자식 ND 필터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로 우측 손떨림 방지가 있고 라이브 MOS 센서와 트루픽 9 이미지 프로세서를 통해서 빠른 연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 디텍션, 그 다음 콘트라스트 오토포커스가 빠른 피사체를 캡처하는 데 한몫한다고 합니다. 사진과 영상을 둘 다 즐길 수 있는 카메라이고요. 영상은 최고 4K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가 있고 SD카드 1개와 마이크로 HDMI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요. 캐논 EOS R6 마크 2를 출시하면서 캐논은 올해 카메라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카메라가 또 대박인 거죠.
영상은 4K 60프레임의 크롭이 없어지고요. 영상 촬영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24메가픽셀 전자식 초당 40장 찍히고 안티 플리커가 있으며 다른 기능들은 다른 캐논 카메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크롭이 없는 60프레임과 영상 촬영 제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캐논을 사용하신 분들, 그런데 다른 영상 카메라로 국마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었던 분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을 만한 바디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후지필름 X-T5가 이 같은 11월에 출시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카메라는 사진을 중심으로 한 카메라이지만 그래도 영상도 놀라운 카메라이죠. 40메가픽셀 CMOS 센서 APS-C 바디에 틸트형 터치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ISO는 12800 전자식으로는 초당 20장까지 찍을 수가 있고 I, 조류, 차량, 비행기 오토포커스를 가지고 있으며 영상은 6.2K 30프레임까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7스탑 손떨림 보정, 그 다음에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 픽셀 시프트 멀티샷 기능이 있어서 후지 필름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성을 그대로 살린 카메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펜탁스입니다. 펜탁스 KF가 계속해서 출시가 되면서요, 2022년 카메라는 막을 내렸습니다. 펜탁스 KF는 DSLR 바디로 24메가픽셀 광학실 뷰파인더를 가지고 있고 ISO가 최대 12400까지 그리고 섭씨 마이너스 10도에서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바디로 조금 아웃데이트된 느낌으로 출시는 되었지만은 만약에 펜탁스 유저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그 펜탁스의 오랜만에 출시의 그 느낌이 좋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다시피 지난 2-3년 동안 나온 카메라를 주도 보면요, 미러레스 시장이 점점 커졌고요. 물론 영상용 사진용 카메라가 많이 출시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점점 많아지면서 지금부터는 영상이라는 벽이 많이 낮아지고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저희들 많은 이렇게 카메라 유저 가운데에도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해도 될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2022년도 카메라 출시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매년 같이 이렇게 연말에는 정리해 드리는데요, 올해에도 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카메라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만약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빠뜨린 카메라가 있으면 댓글로 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올해 어떤 카메라 소식을 듣고 제일 가슴이 뛰었나요? 그것 또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많은 카메라 소식, 라인업 소식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카메라 소식을 접하시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